늦은 밤 남들 몰래 절단기로 철조망을 자르는 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남자 루이스는 이런 고철들을 훔쳐다 고물상에 가져다 팔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언변과 재빠른 눈치가 그의 장점이지만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오늘은 고철 팔긴 글른 것 같군요. 이제는 이 고물상에서 일하고 싶다고 사장을 설득하는 루이스. 그럴듯한 말솜씨로 자신을 보기 좋게 포장하지만 사장에겐 그저 사기꾼처럼 보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별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루이스. 집으로 가던 중 우연히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괜한 호기심에 갓길에 차를 세워 한번 둘러보려 하죠. 잠시 후 카메라를 든 채 사고 현장을 취재하는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때 루이스는 특종 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각종 채널에 고가에 팔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들은 일명 나이트크롤러. 그들이 싣고 다니는 장비를 보니 꽤나 돈이 돼 보입니다. 금세 떠나는 그들을 보며 루이스는 많은 생각에 잠기죠. 다음날 루이스는 나이트크롤러 일에 뛰어들어 보기로 다짐합니다. 하지만 카메라 같은 기본 장비조차 없는 루이스. 결국 특기인 도둑질로 자전거를 훔친 루이스는 곧장 자전거를 팔아버리러 가죠. 루이스의 화려한 언변과 거짓말은 가격 흥정에 있어서 유리해 보이지만 금세 밑바닥에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루이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캠코더와 무전 감청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자전거를 팔아 산 장비로 결국 일을 시작한 루이스. 때마침 들려온 경찰의 무전을 감청한 루이스는 무작정 사건 장소로 향합니다. 금세 도착한 사건 현장. 하지만 루이스의 예상과는 다르게 현장을 촬영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거센 저항에 찍어보지도 못하고 현장에서 쫓겨나기 일쑤죠. 자존심이 상할 법도 하지만 특유의 끈기와 집념으로 루이스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현장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가게 된 차량 탈취 사건 현장.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 잔인한 현장이지만 루이스는 오랜 시간 현장을 캠코더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무작정 동영상을 팔러 방송국으로 향한 루이스. 방송국의 국장 니나는 시청률에 목말라 자극적인 영상만을 찾고 있었죠. 루이스는 모든 것이 처음이라 당황스럽지만 특유의 재치와 화술로 결국 국장 앞에서 자신의 촬영물을 보여주는 데 성공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자극적인 영상을 찾던 국장 니나에게 루이스의 동영상은 결국 선택되죠. 이런 상황에서도 가격 흥정을 하는 루이스. 그리고 이날이 루이스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자극적인 동영상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안 루이스는 경찰의 코드 넘버까지 일일이 분석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시내의 한 커피숍. 루이스는 자신의 보조로 일해줄 직원까지 뽑게 되죠. 릭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 루이스의 화려한 언변으로 이 어리버리한 청년을 구워 삼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직원이 생긴 덕에 좀 더 빠른 취재를 할 수 있게 된 루이스. 경찰보다 먼저 도착해야 생생하게 현장을 담을 수 있기에 무조건 빠른 이동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날 릭과 함께 간 강도 사건 현장. 이날 루이스는 촬영을 위해 폴리스 라인을 넘는가 하면 무단으로 현장 침입까지 해버리고 맙니다. 점점 대담해지는 루이스. 이젠 현장 증거품에도 마음대로 손을 대기 시작하는군요. 국장 니나는 루이스의 자극적인 영상들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급기야 편집 담당자가 루이스의 영상에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도 국장 니나는 시청률을 위해 루이스의 영상을 선택합니다. 점점 루이스의 입지가 커져가는 순간이죠. 루이스의 사이코패스 같은 성격이 나이트크롤러란 일에 오히려 적합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승승장구하는 루이스. 이제 웬만큼 재산도 모은 루이스. 차도 멋들어진 스포츠카로 바꾸었군요. 그렇다고 이를 게을리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생생한 특종을 담기 위해 비뚤어진 광기가 그의 몸을 지배하죠. 사고 현장에서 구조 신고를 하는 시민에게 억지로 인터뷰를 시도하는가 하면 좀 더 완벽한 화면 구성을 위해 시체까지 카메라에 맞춰 옮기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젠 루이스가 무서워 보이기까지 하는군요. 일이 많아질수록 릭은 불만입니다. 분명 돈이 많이 벌리는 것 같은데 월급은 그대로거든요. 루이스에게 월급 협상을 시도해보지만 달고 다른 루이스는 절대 릭의 월급을 올려줄 생각이 없어 보이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근무 중이던 루이스와 릭, 경찰 무전 감청에서 아주 긴박한 상황을 듣게 됩니다. 누구보다 빨리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나이트크롤러. 이제 루이스는 불법 유턴 따윈 아무렇지도 않죠. 운 좋게 경찰보다 한참 빨리 현장에 도착한 루이스. 그런데 집안에서 들려오는 총성.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황급히 집을 빠져나오는 범인으로 보이는 이들. 놈들은 차를 타고 도주하지만 루이스는 이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게 되죠. 놈들이 떠난 뒤 조심스레 집으로 들어가는 루이스. 경찰들이 출동하기 전 최대한 빨리 카메라에 많은 것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때 들려오는 생존자의 신음소리. 하지만 루이스는 카메라에 담기만 하고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가죠. 저 멀리 경찰이 보이지만 루이스는 태연하게 현장을 떠납니다. 거기에다 차를 세운 루이스는 릭도 모르게 범인들이 찍힌 동영상을 편집해버립니다. 나중에 엄청난 돈이 될 수 있는 고급 정보라 생각해서죠. 이번 촬영물은 그동안 찍었던 어떤 것보다 국장 니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방송 규정을 생각한 편집자들의 강한 반대. 그래도 어차피 국장 마음대로 정해질 것 같아 보이는군요. 눈치가 빠른 루이스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가격을 불러버립니다. 루이스는 알고 있죠. 자기가 얼마를 부르던 애가 타는 쪽은 방송국이라는 것을. 이제 국장 니나도 어쩌지 못할 만큼 루이스가 커버렸습니다. 거기에 오직 루이스만 알고 있는 범인들의 정체. 오늘 밤 루이스는 릭과 함께 은밀한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범인들을 직접 추격해 엄청난 특종을 찍을 계획이죠. 그때 갑자기 릭이 돌변합니다. 그동안 어깨 너머 루이스의 협상 기술 배운 것을 그대로 써먹죠. 수익의 반을 요구하는 릭.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와 함께요. 그 말을 듣자 루이스의 표정은 묘하게 변해갑니다. 범인의 위치를 파악한 루이스. 계획대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검거 현장을 카메라에 담기만 하면 되죠. 적당한 타이밍에 전화 끊는 것도 잊지 않는군요. 루이스의 신고 전화 후 꽤나 빠르게 출동한 경찰. 이제 조용히 검거 과정을 촬영만 하면 되는 이때 역시 범상치 않은 범인들이었습니다. 금세 총격전으로 이어지며 경찰 쪽의 피해도 만만치 않군요. 거기에 이어 범인은 차량 도주까지 시도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오직 특종 촬영만 신경 쓰는 루이스. 끈질긴 경찰의 추격에 추격자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나서야 멈추게 되죠. 이렇게 보니 루이스의 운전 실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심각한 사고 후 잠잠해지자 범인의 차량 쪽으로 가보는 루이스. 그리고 릭에게 현장 촬영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렇게 릭이 차에서 나오자 급히 뒤쪽으로 몸을 숨기는 루이스. 릭은 루이스의 말대로 범인의 모습을 촬영하러 다가가죠. 그런데 그때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 범인이 릭에게 총을 난사합니다. 그리고 금세 뒤따라온 경찰과 무모한 총격전을 벌이지만 현장에서 사살돼 버리죠. 루이스는 왜 범인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도 릭에게 무리한 지시를 했을까요? 분명
일부러 그랬을 겁니다. 죽기 직전에야 루이스의 의도를 알아챈 릭. 죽어가는 릭에게 무언가 중얼거리는 루이스. 과연 루이스는 릭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화 나이트 크롤러였습니다.